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명조를 하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 추적을 잘못해가지고 한동안 이게 안 돼가지고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다시 찍게 됐습니다. 오늘 풀어볼 사주는 24살 된 남자 사주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국내 유명 최고의 대학이죠. 거기 치대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본 친구인데, 이 사주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수월에 태어난 경진일주죠. 그러면은 편인격입니다. 편인. 인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인을 쓰는 사주. 그러니까 내가 배운 지식, 학문, 전공, 자격증, 이런 걸 가지고 천간에 뜬 걸 보니까 용신이 뜨지는 않고, 그 다음에 식신하고 상관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재물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것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의사도 면허증이 있어야 영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을 쓰는 사주가 이렇게 식상이 투출되면은 그런 일, 자유직업 이런 것들을 하기 좋죠. 인을 쓰는 사주가 관사를 보면은 공직에 나가거나 아니면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 같은 데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맞겠죠. 그래서 그걸로 내가 재물도 벌 수 있는 사주가 된다. 그런데 지지의 모습을 보면은 토가 이렇게 3개 있고, 여기 자식궁에 이렇게 금기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토다금매가 되는 거죠. 토다금매.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이 묻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게 궁성이 깨진다고 합니다. 이 궁으로 따지면 이건 자식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으로 따지면은 비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외아들이에요. 비견.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거죠. 외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이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 관이나 살은 자녀가 되는데 그 관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기운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식궁이 깨지면은 자녀의 어떤 덕도 약하다. 그러니까 형제 덕 없고 자녀 덕이 없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또한 지지에 진술충이라는 독특한 어떤 글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충이 되기 때문에 술미형도 되고요.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전변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성향 자체도 이렇게 진술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뭘 잘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어울리더라도 자기가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혼자서 이것저것 궁리도 하고 뭔가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오히려 편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의 기운이 없으니까 어떤 규율이나 규칙이나 어떤 틀에 얽매이는 거는 되게 싫어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고, 식상이 이렇게 혼잡되면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죠.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보통 이제 치과를 졸업하면은 이제 병원을 개업하는 게 대부분이죠. 아니면 교수로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치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자기 치과 경영 이런 쪽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 관련된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싶다, 뭐 장비 사업을 하든 치과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그 사업적으로 그걸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과도 겸하면서 그런 일을 할지 하여튼 식상이 혼잡되니까 상당히 어떤 한 일에 매진한다기보다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릴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쪽으로 어떤 관심을 지금부터 쏟길래 우선 치과부터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 연후에 뭐 해외 나가서 더 공부를 해서 그런 쪽에 그 일을 해도 좋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도중에 그런 일을 하면 공부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일단 치과 졸업을 한 후에 그런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친구인데 이제 그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죠. 아들이 이제 이것저것 관심사가 많으니까 그건 좋은데 그래도 공부는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얘기를 같이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지금 이제 경신대운에 있는데 이 인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이렇게 비견이 들어오는 거는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그 비견이 들어오면은 재극인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격에는 비견 겁재가 들어도 크게 폐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중년에 흐르는 기운은 이제 화기운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관운을 흘러서 이건 좋고요. 그 다음에 말년에는 이제 목의 기운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28살부터 38살 사이에 기미대운 중에 여기 보면 인이 천간에 투출돼 가지고 좋은데 이것이 갑기합 해가지고 여기 묶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인이 이렇게 어떤 재에 묶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공부가 계속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느냐고 뭐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지로서는 술미형이 생기니까 이 원국에서도 술미형이 있는데 이렇게 지지에서 이렇게 술미형이 들어오면 이제 발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에 직업적으로 상당히 그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럴 때 상당히 갈등과 혼란이 있는 시기가 28살부터 38 사이에 오는데 이제 그때 오는 그 세운까지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운에서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운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뭔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안정적으로 자기 꿈을 펼치는 부분들은 이렇게 지지로 그 관운이 들어와서 좋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상관을 이렇게 무게 합을 합니다. 그러면 상관 폐인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면서 사주가 좀 깨끗해지는 이런 그 38대운부터 48대운까지가 상당히 그 좋은 대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48부터 58대운까지도 여기 이 그 인을 쓰는 사주에는 살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특히나 의료계통을 하는 친구는 살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살인 상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사대운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임합 되면은 그 사주가 좀 그 역시 청아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 기미대운 중에 어떤 직업적인 갈등만 극복하고 나면은 이 이후에 흐르는 운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나이 들어서는 뭐 자기가 하는 것들을 은퇴하고 뭐 다른 직업 할 수도 있는데 요 사주 자체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잘 짜여진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에 관한 것,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어떤 대학에 갈 때는 어떤 그 운이 좋을 때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식으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의대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이렇게 특수하게 그 아주 좋은 머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대학들은 실제 운에서 뭐 어떤 운 자체가 나쁘더라도 머리 좋은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운에 상관없이 학교들을 가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 살펴보면은 서울대 의대 친구들을 봤는데 사주에 뭐 그 특별하게 그 머리 좋은 어떤 그런 사주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뭐 치대를 가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집안적으로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 그것은 사주로서도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적으로 기본 머리가 좋은 집안.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버지가 이제 그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집안적으로 기본 머리가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행을 가지고 어디 약한 장기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도 있는데, 집안적으로도 병력이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아내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는 게 사주가 만병통치는 못 돼요. 사주로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지만, 마치 의사가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사주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할 때 마치 사주를 알면은 모든 뭐 만물박사인 것처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요. 항상 겸허하게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해야지 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지, 조금 공부를 해서 이거면은 우리가 웬만한 건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명조를 공부할 때는 또 보고 해가지고 정확한 명조를 볼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재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치대생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